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고은실입니다. 먼저 의사의 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동필 선생님 뒤에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부담스럽긴 한데, 저한테 주신 주제가 응급의료 거버넌스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입니다. 거버넌스라는 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 아닐 거라고 짐작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맛배기로 우리나라 거버넌스를 잠시 설명을 드리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하는 일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버넌스 얘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중요한 사항을 집단으로 결정하는 체계다라고 구글링을 해보면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공통된 얘기들이고요. 거기서 핵심은 소수의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권한을 나눠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집단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거버넌스는 민관 협력이 키워드고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구조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거버넌스라고 하면 지금 저희는 공통된 사회 문제로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정책 행정 리딩 그룹과 이해자 간 그룹 간의 협력 구조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신속하고 일관되게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정부의 강제적, 직접적 개입보다는 그리고 수직적, 하향식의 의사결정보다는 거버넌스는 균등하고 상호작용하고 네트워크, 공동 목표로 개방적으로 이런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응급의료 거버넌스 하면 미국의 메릴랜드 주의 거버넌스를 가장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 법률 기반으로 주지사 아래 EMS 보드가 있고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응급의료 관련 정책들을 채택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밈스라고 하는 사무국이 주정부 산하의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를 하고요. 5개의 실행부서를 두고 의료지도 권역, 5개의 권역이 있는데 5개 권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현장 대응과 관련된 표준 지침 등을 개발하고 정보기술 통신을 지원하고 정책 및 규정들을 관리해가는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5개의 권역에는 권역별 EMS 위원회를 두는데 그 위원회에는 간호사, 그리고 디스패치 센터의 담당자, 지도의사, EMS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 그리고 상업용의 구급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돼서 이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서 바텀업 방식의 상호 소통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거버넌스는 법으로 일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이, 응급의료는 그 필수 사회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수익성이 낮아서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인 의료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조성해서 응급의료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거버넌스는 국가 주도형의 응급의료 체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투 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2가지 근거를 두고 복지부와 소방청이 병원 전 단계와 그리고 병원 단계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역에서 현장으로 내려갈수록 매우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고 병원 전 단계는 소방청이 관할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단계는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직도를 보면 그 복지는 1차관 담당이고요. 보건은 2차관의 관할입니다. 그중에 저희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응급의료과와 재난의료과는 보건의료 정책실 산하의 공공보건정책관 밑에 있습니다. 사실 서울로 보면은 공공의료과보다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와 관련된 심내, 감염 등은
상위의 질병정책과에서도 관할을 하고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최근 이슈가 되는 필수 의료랑 관련된 부분은 또 필수 의료 지원관 밑에 필수 의료 총괄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위에 보건의료 정책관 밑에 의료 인력 정책과라든가 이렇게 좀 산재된 과들에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와 관련된 문제들은 응급의료과와 재난의료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또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한편 소방청은 청장 밑에, 차장 밑에 여러 그 국 중에 하나로 119 대응국 밑에 119 구급과라는 아주 작은 과에서 전체 15,000명의 구급 대원을 관리하고 17개의 지역 소방본부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또 부처 중심의 정책 수행 체계가 하단으로 시도로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저희 응급의료 거버넌스가 갖고 있는 현황이자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법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21년도에 법이 일부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신설되거나 개정된 부분이 22년 말에 시행이 공포가 됐었고요. 살펴보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관련돼서 개정된 부분은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고, 아래 법정 업무에 조금 더 원래 하고 있었지만 언급되었지 않던 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법정 업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들이 현장과 병원 전 단계 업무이고요.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라던가 장비, 대표적으로 AED와 같은 것들이 있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과 관리에 대한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업무도 명시함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이 개정이 되거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예로 13조의 6의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업무로서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와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이송곤란 사례 검토를 통한 이송체계 개선이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업무로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시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해서 시도응급의료 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라는 법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서 4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이 2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5개년 계획이고 27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응급의료 기본 계획 안에 이러한 변화를 담은 것이 주요 정책 추진 방향으로 지역 내 주체 간 협업이 내용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정책 추진을 위해서 지역 응급의료 체계 평가를 도입하고 관련 주체 간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 협의체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토대로 지금 현재 응급의료 체계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사실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복지부의 행안부 산하의 소방청이 응급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법이 나눠져 있다는 거는 말씀드렸고, 이 응급의료 기금이 연에 한 3천억에서 작년에 4천억, 올해는 5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이 기금은 바탕이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인데요. 이런 응급의료 기금에 대한 응급의료 기금을 응급의료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두고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시고요. 당연직으로 관련 부처의 차관급의 이제 공무원들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와 응급의료 전문가, 응급의료기관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거버넌스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되고, 그리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위탁 운영 중인 응급의료 지원센터까지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밑으로 시도응급의료위원회가 있으나 이제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응급의료 지원단을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센터는 중앙행정기관이자 지방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지방의 행정기관의 리딩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 속에 지금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중앙응급의료 추진단과 지역응급의료 협의체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응급의료 체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제의 중앙응급의료 추진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전문가들과 중앙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소방의 과장, 119 구급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추진단이 구성되었고요. 지역단에서는 유사하게 지역응급의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복지부에서 일단 지역으로 통보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95년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리고 기금이 조성되면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00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도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가 신설이 되었고요. 이걸 토대로 응급의료가 체계화가 되면서 이제 국가 주도형의 응급의료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아시는 것처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약 410개소의 응급의료 기관이 전달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응급실 내원은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는 연간 900만 명이 내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 권역응급의료센터 41개소로는 200만 정도,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로는 400만,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정도에는 300만 명 정도가 내원을 했고요. 응급의료 권역은 생활권역으로 행정구역과는 다르게 29개의 권역으로 분류가 돼서 각각 적정 개소수의 권역센터를 복지부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내원 환자들의 특성을 보면 약 20% 정도가 119 구급차를 이용해서 이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원 환자 중에 약 10%는 병원 간 전원을 통해서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 12%, 약 110만 명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 환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전달 체계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5조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각 해당하는 사업팀과 그리고 정책연구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7개의 응급의료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78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하는 일들을 좀 열거를 하면 410개의 응급의료기관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종사자 교육 훈련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을 둔다거나 중증응급질환 순환당직 등을 통해서 병원 간 전원의 문제들을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디스라던가 그리고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서 국가 통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서는 전국의 그 재난을 컨트롤 타워로 재난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까지도 그 충북 오송의 지하 도가 침수된 사건에서 환자들이 인양하는 곳에 그 보건소를 통해서 신속 대응반을 출동시킨다거나 그 모니터링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증 응급 환자 전원 지원을 통해서 매년 꾸준히 증가되는 전원 접수를 받고 있고 2021년 기준으로는 6,200여 건의 전원을 접수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네디스와 같은 응급의료 정보망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혼잡도라던가 그리고 실시간 응급실 내원하는 주중상의 탑5 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국민 응급의료 모바일 서비스 이젠 앱을 통해서 내 주변에 지금 어떤 응급실이 있고 그다음에 문연 병의원이 어딘지를 소개를 하고 응급실의 주요 메시지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디스를 통해서 저희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내원 단계부터 진료, 퇴실, 그리고 입원한 경우에 퇴원할 때까지의 진료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응급의료 통계 포털이라고 올해 6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종사자 누구나 emedis.nefs.or.kr을 통해서 2022년까지의 응급의료 통계를 접하실 수 있고 원하는 양식의 그래프들이나 엑셀이나 등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OCS EMR을 통해서 42개의 병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고 그리고 27개 항목에 대해서는 중증 응급질환 수용 가능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상황판에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손안의 응급실은 코로나 때 119 구급대를 위해서 개발을 해서 신호등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응급실에 혼잡도를 표시를 하고 환자를 이송할 때 참고하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응급센터에서 수행하는 그 법정 수행 업무들로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 헬기라고 알려진 닥터 헬기를 통해서 3대 중증 이송을 지난 연도간 6,500여 건 정도 이송을 했고요. 그리고 권역외상센터 등 외상 체계를 관리를 하고 취약지의 응급의료 영상판독 지원 사업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응급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응급의료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설치 운영하는 응급의료 지원센터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의료 지원센터는 지역 내의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질량상 활동과 정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난 등의 발생 시에는 재난 현장에 투입돼서 보건소라든가 소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들이 이제 루틴한 사업들뿐만 아니라 정책 개발들도 있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좀 기본 계획과 맞물려서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최근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구에서 10대 환자가 이제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용인의 외상 환자, 70대 외상 환자가 가까운 병원을 두고도 멀리 있는 병원으로 가다가 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복지부와 이제 당이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몇 가지 주요한 아젠다를 발굴을 했고, 그 이후에 처관 주제하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간담회라던가 혹은 중앙응급의료 정책 추진단을 발족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마 지금 말씀드린 앞단의 응급의료 거버넌스, 특히 지역의 응급의료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 체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자체 안에서의 모니터링 관리, 조정, 지원 강화가 국가 응급의료 체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환자 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응급실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를 추진 과제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병원 전 단계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이송을 위해서 응급환자 분류 도구를 도입한다던가, 그리고 이송 지침이나 지도를 개발하는 일들이 지금 연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단계의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중증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전문의와 중환자실 확보를 위해서도 단기 해결될 수는 없지만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목표를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내에 해야 되는 또 중요한 추진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별 이송 지침과 지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역 협의체를 활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연구 용역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중에 일본 윤번제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서 트리아지를 하고 병원 선정을 할 때 특정 병태 생리가 특정되는 환자들은 구명 구급센터나 특정 병태 대응 기관으로 환자를 보내고, 병태가 특정되지 않는 중증의 환자들은 중심적 2차 병원으로 보내서 긴급 처치 및 필요시 수술을 하거나 전원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증 및 중등증의 환자들로 병태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초기 진료 병원으로, 즉 저희로 따지면 1차 병원들로 1차의 응급실로 보내서 초기 진료 및 가능하면 경과관찰 입원 아니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토대로 저희가 또 하나의 지원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5개 광역에 6개소의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료권이 좀 인접 진료권으로 묶이는 시도를 광역으로 묶어서 상황실을 두고 병원 간의 전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송병원 선정이 어려운 케이스들에 있어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응급의료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7월 안에 기재부에서 확정을 해주면 8월부터 추진단을 꾸려서 진행을 하고 연내에는 1, 2개소라도 개소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로 인해서 앞서 루틴으로 하고 있는 저희 중앙응급센터의 여러 팀들의 업무들이
플러스 알파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팀장을 맡고 있는 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황시 구청 운영을 추진해야 하고 프리케이타스 도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안착될 수 있도록 질관리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고요. 수용곤란 고지 표준 지침과 면책 근거를 의료진의 면책 근거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역별 이송 지침 마련 연구 용역을 통해서 병원 전 단계에서 적정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될 수 있도록 지도를 마련을 해야 되고 함께 마무리 전달체계 발언 개편 부탁드립니다. 시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랑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북 충남 전남이 응급실 표류 사고에 가장 취약하다. 보시면 시도별 응급의료 기관의 10km 외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세 지역이 바로 경북 충남 전남입니다. 그리고 시도별 중증 환자의 타시도 유출 현황을 보시면 타시도로 유출되는 환자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곳이 또 이 세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개선과 점검을 위해서 지금 지역 응급의료 역량 지수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지역사회 단계와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단계의 여러 지표들을 토대로 지수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4개의 단계에 있어서 연도별로 어느 단계에 어떤 지수들이 상향이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취약한지를 분석을 해서 컨설팅하는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리딩 그룹은 응급의료 지원센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주도의 응급의료 거버넌스에서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거버넌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통 표준 지침을 따르면서 또 지역의 사정을 알고 지역의 이러한 현장의 얘기를 듣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리딩 그룹이 필요합니다. 응급의료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현장과의 소통과 정책 연계를 통해서 앞으로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저희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 발전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